하트 페어링 10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고요. 오늘도 혼자 리뷰합니다. P는 하트 페어링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쭉 볼 용기는 없는가 봐요. 그래도 출연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러브라인이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녹음을 하고 P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 리뷰를 하다 보니까 P가 보는 여자 출연자 또 이들의 관계성은 어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직은 이 오글거리는 하트 페어링 연프를 리뷰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는 솔로, 나솔사계, 하트 페어링 이렇게 저희 3개 리뷰하고 있잖아요. 저 3개 다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의 원픽은 하트 페어링입니다. 이거 볼 때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뭔가 광대가 승천해 있더라고요. 사실 하트 페어링은 분위기가 달라서 그런지 뭔가 '와 빌런을 찾아야 돼.' 이런 분위기보다는 '저 커플 내가 응원해. 저 친구 정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좀 편하게 좀 흐뭇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드가 좀 다르죠. 어쨌든 이번에 10화인데 10화도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약 1 시간 51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사실 3 시간 돼도 거뜬하게 볼 것 같아요. 저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이 눈 떠서 침대에서 주말에 뒹굴거리면서 하트 페어링 보는 시간이 제일 저한테 힐링 타임이거든요. 그때만큼은 핸드폰도 방해 금지 모드로 딱 놓고 딱 영화 보듯이 이거를 시청을 합니다. 이 출연자들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를 섬세하게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게 하트 페어링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다리던 새로운 매기 여자분 김수아, 수아님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 더 다채로웠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 회차 리뷰하면서 내가 또 보고 싶은 출연자들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우리들의 댓글이나 이야기를 들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약간 재현님한테 몰아주기가 아니라 다른 커플들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보여줘서 저는 좀 더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재현님이 가장 화제의 인물이긴 하지만 또 각자 응원하는 커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더 풍성하게 좀 마음 편하게 시청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상윤님이 재현님 김치찌개 해주는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때 지민님의 행동이 오히려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지민님이 재현님 뒤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워낙 상윤님이 막강한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또 막 잘생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민님이 불안해하긴 하지만 재현님을 지키는 방식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만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창유님이랑 뭐 하기로 했냐?" 이런 것도 그냥 덤덤하게 물어보고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았고 왜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걸 뺏길까 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함을 겉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쉬운데 지민님은 그거를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사실 정말 많이 불안하고 쫄리지만 그 마음을 적어도 재현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인터뷰 때 그런 걸 표현한다든지 혹은 다른 출연자들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고 재현님한테만큼은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지민님이 그런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선택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재현 님이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힘들다."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버거워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미 님은 스스로 컨트롤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미 님이 회피형이 아닌 것도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불안하고 재현 님의 계약 연애 상대로 상윤 님이 나올 것 같다고
말도 툭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많이 불안하겠지만 재현님한테 되게 덤덤하게 연애 잘 즐기라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향수 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또 좀 귀여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민님이 볼수록 되게 괜찮고 자기 페이스를 좀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마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불안함, 또 이 서운함을 상대방한테 표출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희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거를 잘 가져가는 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지민, 재현님이 둘이 시간을 보내고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재현님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할 때 지민님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가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지민님의 태도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성숙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상윤님이 재현님한테 아침 식사로 김치찌개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2, 3년 묵은 김치찌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재현님을 위해서 막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서툴지 않고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또 의외의 면모였던 것 같아요. 상윤님이 사실 요리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행동 자체가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안 해 봤지만 계란말이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마인드 때문에 더 그 행동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치찌개를 만드는 상윤님 모습이 그 마치 묵은 김치처럼 '진짜 이 사람 진국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윤님이 제가 되게 좋다고, 이 사람 멋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말을 거의 안 하고 말 한마디가 조금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재현님보다 분명히 연하인데 연하 같지가 않아요. 재현님이 상윤님이랑 데이트할 때 실수로 오빠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지 않아요? 하는 행동이 좀 성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빠 같아요, 상윤님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묵은지처럼 진국 같은 느낌이 들었고 첫인상과 첫 이미지와 좀 다른 면모들이 보여서 상윤님 보는 재미가 저는 요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윤 씨가 재현님을 쳐다보는 그 표정이 정말 진하더라고요. 사실 지민님이 재현님 쳐다볼 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강아지 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광대가 승천해서 내려올 줄 모르는 그 눈빛도 진짜 달달한데, 상윤님이 재현님을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극하게 웃을 때 저도 모르게 이건 엄청 설렘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지민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상윤님마저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한 커플을 응원하기가 좀 힘든 느낌? 오늘은 지민님도 그렇고 상윤님도 그렇고 둘 다 너무 좋은 면모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진짜 반반으로 갈릴 것 같은데, 지재현, 지민 재현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꾸준히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다크호스인 상윤님이랑 재현님 커플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응원해야 되지? 저는 지금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응원한다라고 마음을 정하진 않았고요. 그냥 개인 캐릭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상윤님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민님도 물론 너무 괜찮은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윤님이 매 회차 되게 멋있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좀 진중한 모습,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모습, 그런 게 되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커플이라고 마음을 정하진 않았다는 거. 이제 2차 계약 연애를 앞두고 굳건했던 지원님이랑 우재님도 좀 다소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이 커플이 꽤나 견고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거의 커플로 여기는 것 같고 어딜 가나 이 두 사람이 꽁냥꽁냥 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화면에 많이 비춰지지 않은, 사실은 이 둘이 정말 많이 시간을 보내고 견고하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님이 되게 조용한 다크호스잖아요. 그리고 의연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님 같은 경우는 말만 의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원 님이 예전에 창화 님이랑 잘 되다가 이 나이 이슈로 좀 어그러졌을 때도 마음 잘 잡고 또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바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인드셋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원 님이 우재가 계약 연애를 다른 사람이랑 해도 자기가 우재와 이야기할 포인트를 잡겠다. 나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멋있는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우재 님도 그 모습 보고 "와 멋있다. 나 좀 반한 듯."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것도 두 분이 좀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원 님이랑 우재 님 그 저녁 식사 데이트도 보여줘서 되게 좋았는데 뭔가 이 커플은 '와 엄청 설렌다. 대단하네.' 막 이런 포인트는 많지는 않은데 그냥 잔잔하게 서로 신뢰를 쌓고 있고 보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커플인 것 같아요. 서로 좀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성적인 텐션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정말 기류가 가장 안정적인 커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이 두 커플이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외부에서 강하게 어떤 여자분이 우재님이 마음에 들어서 막 작업을 한다든지 반대로 어떤 새로운 남자가 막 지원님한테 열심히 다시 대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렇다면 지원 우재 커플은 좀 안정적으로 끝까지 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성향이 서로 맞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틀어질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찬영님, 채은님의 계약 연애가 시작이 됐어요. 이 커플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비슷한가 봐요. 이 커플은 희한하게 연인을 넘어서 진짜 안정적인 부부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찬영 님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서 행동하고 말도 많이 들어주고 항상 웃어주고 이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서 찬영 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찬영 님이 채은 님이랑 있으니까 아주 신나서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찬영 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채은 님이랑 여러 포인트가 잘 맞고 또 채은 님이 잘 들어주기 때문에 찬영 님이 너무 신나서 자기 얘기를 막 한 것 같아요. 이 커플은 알아갈수록 진짜 더 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살아온 방식, 가치관, 앞으로 꾸려가고 싶은 미래가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먼트들이 오늘 10화에서 많이 보였고요. 레고를 엄청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막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전 레고도 안 좋아하고 봉사활동을 특별히 좋아해서 막 가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조차 너무 잘 맞고 그래서 보는 제가 뭔가 진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닮은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이 같다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놀랐던 것 같고 어떤 커플을 보면 일부러 한쪽에서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아 너 레고 좋아해? 나도 뭐 레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나도 어릴 적에 좀 가지고 놀았지." 이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은 그냥 정말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레고를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는 봉사활동도 좋아해서 원래는 40 시간만 하면 되는데 100 시간을 넘게 했어." 심지어 또 채은 님은 약국에서 봉사활동한 이력도 있어서 또 이런 부분이 찬영 님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가 '와 우리 이렇게 잘 맞는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앞으로 원하는 바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이 확 끌렸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웃는 모습이 정말 비슷하고요. 두 사람 대화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무해합니다. 유해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정말 힐링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채은, 찬영 님은 정말 힐링 커플이고 저는 이 두 분은 끝까지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무해 커플 1호, 힐링 커플 1호라는 타이틀을 진짜 주고 싶어요.
너무 보기 좋았고요. 드디어 저의 원픽 창원님이 나왔습니다. 창원님이 새로 들어온 맥이 수아님이랑 계약연애 매칭이 성공이 됐어요. 이거 제작진이 의도한 거 절대 아니겠죠? 창원님 계속 방황하고 있고 아무것도 시그널이 없어서 일부러 새로운 여자 맥이랑 매칭한 거 아니겠죠? 너무 딱 들어맞아서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새로 들어온 수아님이 5건의 페어링 북 중에 창화님의 페어링 북을 선택을 했고 창화님도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 연애를 하고 싶다고 선택을 해서 이제 두 분이 매칭이 됐는데요. 일단 창화님이 낯가리는 모습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본 40살 중에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수아님이 얼굴이 너무 귀엽고 되게 성숙하고 러블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수아님이랑 창화님이 막 데이트하는 초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 이 여자분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기를.' 막 이렇게 속으로 바랐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창화님이 84년생인데 새로 온 수아님이 93년생이에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9살 차이인데 '휴 다행이다.' 좀 싶었습니다. 물론 9살 차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전에 지호님이랑은 15살 차이가 났고 또 다른 출연자랑도 12살 차이가 나서 창아님이 많이 전의를 상실했었잖아요. 그나마 9살 차이라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뭔가 박수치게 되는 상황? 그랬습니다. 근데 창아님이 원래도 좀 낯을 가리는 스타일일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수아님 앞에서 정말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거의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정신이 자꾸 나가는 듯한 창환님이 계속 정신을 자꾸 잃더라고요.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히려 수아님은 좀 그런 1대1의 강한 성격인 것처럼 보였고 처음 사람을 만나도 긴장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즐기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창환님이랑 수아님이 거의 반대의 모습처럼 보였고요. 창환님이 단순히 낯만 가려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수아님이 완전 창환님 스타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대1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여자분이 나오면 당연히 당황하긴 하겠지만 오늘 창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거 이상이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첫눈에 반했나? 수아님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형님이 얼굴 빨개지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수아님이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창아님 말고도 아직 4분의 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연애 전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수아님도 현재로서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뒤늦게 들어온 출연자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찬영님도 채은님이랑 굉장히 많이 신뢰가 쌓인 상태이고 우재 지원도 상당히 견고하고 지민님은 뭐 거의 재현님밖에 마음에 없고 상윤님 또한 재현님에게 많이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아님은 창원님 밖에 옵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있다면 수아님이 다른 남자분들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다 해보고도 뭐 창원님 제일 멋있네 이렇게 뭐 생각하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새로운 조합이 또 됐는데 기대가 되고 새로 오신 수아님의 인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당당하고 기존에 없던 여자 캐릭터여서 좀 재밌게 봤어요. 창화님이랑 수아님이 좀 잘 돼서 창화님의 분량이 더 늘어나기를 제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윤님이랑 재현님이 계약 연애로 서로 매칭이 됐습니다. 상윤님은 뭐 당연히 재현님을 썼을 거라 생각하고 재현님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약 연애를 했던 지민님을 제외하고 적어야 했기 때문에 상윤님을 원픽으로 적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약 연애가 시작되는 날 그 같은 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쵸? 다 같은 날 계약 연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커플들이 만난 것 같은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밖에 너무 추울 테고. 제가 좀 상윤님에게 인상 깊게 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모든 커플들이 만났는데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춥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춥지. 안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대부분 실내로 바로 이동을 했어요. 뭐 편집점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몇 마디 나누고 따뜻한 실내로 상대방을 모셔갔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추울까 봐. 그것도 물론 배려나 매너라면 매너죠. 근데 상우님은 그냥 밖에 있었거든요. 눈 오는 거 즐기면서. 이 여자분이 추울까 이런 생각보다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오롯이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배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추울까 봐,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손이 시려울까 봐 빨리 실내로 들어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조금 추운 거를 견디고 눈을 더 맞으면 어떨까?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기회이고 추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지는 그 사람 몫인 거죠. 저는 그래서 상우님이 외부에서 눈을 좀 더 맞으면서 재현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그림도 너무 예뻤고 뭐 추운 거는 각자 뭐 핫팩도 있고 알아서 하겠지. 뭐 죽지 않을 만큼 추웠을 거잖아요. 진짜 추웠으면 들어갔겠지만 그 정도 뭐 견딜만 했으니까 눈 맞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 분위기도 만끽하고 저는 그게 '아 이런 게 상윤님 스타일이구나.' 본인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한테 물론 배려도 하고 매너도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페이스로 잘 끌고 가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이 밖에서 눈 맞으면서 좀 대화하던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리고 재현 님이 상윤 님한테 "오빠." 이렇게 했는데 그치. 잘생기면 오빠지. 그리고 재현 님이 상윤 님이랑 데이트 중에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확실히 재현 님은 상윤 님이 자기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재현 님이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재현, 지민이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 재현 님도 지민 님한테 더 마음을 열고 편해지는 게 우리 눈으로 다 보였듯이 재현 님이 시간을 많이 쌓고 더 친해지고 나면 '상윤 님과의 케미도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재현 님과 상윤 님이 부족한 건 저는 시간뿐인 것 같아요. 시간을 지민 님이랑 절대적으로 더 많이 보냈고 상윤 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재현, 상윤이 더 잘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어디 데이트 갈래?"라고 얘기할 때 뭐 에버랜드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때 재현 님이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재현 님이 지민 님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윤 님이랑은 에버랜드나 놀이동산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말을 참은 게 아닌가. 그 지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놀이동산 이야기가 이미 나왔음에도 그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거기 가 봅시다.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도 좋아요."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스케이트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상윤 님이 재현 님이 예전에 "스케이트도 타 보고 싶다." 딱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기억했다가 저녁 데이트 시간을 스케이트 타는 걸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와 두 분의 아이스링크장 씬이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서 아이스링크장 씬이 한두 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또 뻔하군. 뭐 손 잡고 뭐 깔깔하면서 아이스링크장을 돌겠군. 저 솔직히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그림이 예뻤어요, 데이트하는 모습이. 그 아이스링크장에 아무도 없었고 또 롯데월드에 있는 아이스링크장 같은 경우는 실내인데다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용산 아이스링크장이라고 해서 엄청 크지는 않은데 또 야외라서 막 한 방울 내리는 상태에서 그 스케이트를 타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그림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두 분 뭐 스케이트 타면서 약간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저는 진짜 최고의 데이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 눈까지 그렇게 예쁘게 내려 주니까 그런 데이트
그런 날씨 속에서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뭐 3 박자가 정말 다 잘 맞아 들어간 것 같고요. 상윤 님이 완전 T인 것 같은데 그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정말 행복에 젖어서 막 감정을 막 표출해 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되게 좋은 추억이었겠죠. 그 두 사람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데이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널들도 얘기했다시피 첫날부터 이렇게 데이트가 강렬한데 재현 님이랑 상윤 님은 아직 이틀이 더 남았잖아요. 정말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지민 님이랑 재현 님이 방에서 막 얘기하고 막 웃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 다음 회차는 재현 님이랑 상윤 님의 둘의 시그널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어쨌든 계약 연애 중이니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어링에 아예 실패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하늘, 우재, 지원, 지민인데요. 여기는 페어링이 안 돼서 그냥 임의로 랜덤으로 페어링을 시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번 계약 연애를 했던 커플이랑은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재랑 지원이 다시 만날 수 없어서 하늘, 우재, 지원, 지민 이렇게 이제 형식적인 계약 연애를 페어링을 했고요. 이 두 커플은 그냥 정말 동료처럼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민님은 하늘님을 절대 쓰지 않았구나, 일부러라도 쓰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늘님은 그래도 지민님에게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지민님이 아예 곁을 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늘님도 좀 마음을 접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짠하긴 한데 아쉽긴 한데 이 또한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늘에게 정말 0.1도 여지를 주지 않는 지민 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집중해야 될 상대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명확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지민 님도 참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오늘 지민 님이랑 지원 님이 서로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말도 되게 정돈 안 하고 막 툭툭하고 얼굴 표정도 막 진짜 막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겼는데 근데 닭도리탕에 소주를 딱 마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너무 편한 이성 친구랑 밥 먹는 느낌? 원래 지민 님이 재현 님 앞에 가면 되게 수줍게 웃고 막 광대 승천하고 말도 되게 정돈해서 예쁘게 말하고 뭐 "내가 기다려 줄게. 이거 오다 사 왔어." 막 이러는데 지원 님이랑 밥 먹을 때는 막 소주 팍 털어 놓고 막 크으 하고 막 얼굴 표정도 막 방송용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막 쓰는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 지원 님도 우재 님한테 예쁘게 말하던 그런 톤을 다 내려놓고 진짜 평소 말투가 나오는 게 좀 재미 포인트였고요. 지미 님이랑 상윤 님의 신경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사실 너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자 출연자 수아 님이 계약 연애 매칭으로 딱 들어오게 된 거라 이미 다른 출연자들이 어느 정도 러브라인이 형성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창아 님 외에는 좀 다른 남자분들을 알아볼 기회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제작진이 수아 님에게도 어떤 어드밴티지를 좀 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창아 님이랑 계약 연애 끝나고 나서 뭐 다른 남자분들이랑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 뭐해요. 이미 이제 라인이 다 생겼는데 그냥 밥 먹고 대화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 같아서 사실 수아 님의 행보가 좀 앞으로 정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늘님도 좀 정해진 것 같아요. 하늘님에게 이번에는 기회가 많이 없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커플 라인이 생겼고 또 활발하게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서 이원 10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11화는 더 꿀잼 예상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특히 재현님을 사이에 두고 지민님이랑 상윤님이 어떤 신경전을 보일지 사실은 너무너무 신경 쓰지만 서로에게는 또 젠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남잔데 막 쪼잔하게 막 불안해하는 모습 보일 수 없고 그러니까 막 되게 신경 쓸 거란 말이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드러날 것 같고
진짜 재현의 마음은 어디일지 아마 끝날 때까지 그 편집점은 계속 숨길 것 같아요. 재현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 쪽, 그거를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들한테는. 그래서 이 라인을 쭉 끌고 갈 것 같은데 재현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출장을 안 갑니다. 다음 주에 하드 페어링 넷플릭스에 뜨면 새벽에 보고 최대한 빨리 리뷰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또 만나요.